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7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4.9%고요. 시장 예상치였던 4.7%를 상회했고 또 2분기 대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기가 여전히 좀 탄탄하다라는 호조를 좀 보이긴 했는데요. 다만 시장은 배드뉴스 위주 굿뉴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을 하회하면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오늘도 이어서 발표가 됐는데요. 시간외에서 아마존과 인텔 모두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종목 모두 시간외 거래에서는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어제 뉴욕 증시 좀 추가로 하락한 만큼 우리 시장 역시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대응 전략 현명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은 어떤지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9%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소폭이지만 조금씩 좀 힘을 내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2,300선 지나가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오늘은 매수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소폭이지만 그래도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745선 지나가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는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오늘은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금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중동 지역 리스크도 여전한 상황이고요. 어제자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결국 가자 지구를 공습을 했습니다. 아랍의 9개 국가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면서 규탄하기도 했는데요. 민간인 희생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다만 주식시장 측면으로 좀 봤을 때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강해질수록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 관련주들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코스닥, 코스피 종목들 엄청나게 다 빠졌죠. 그리고 코스닥은 1,400개 넘게, 장중에는 거의 1,500개는 안 되고 한 1,480개인가? 거의 다 빠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어제 종목들이 흔들리고 막 빠졌는데 지금 장은 안 깨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장은 안 깨지기 위해서 현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려도 덜 빠지는 애들, 그러니까 뭐 엄청나 큰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뭐 인버스 같은 종목들이 있죠. 뭐 방산주라든지 가스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근데 어제 방산주도 빠졌어요. 그리고 금 관련주라든지 거꾸로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는 그런 테마주들 이런 쪽들이 좀 안전한데 왜냐하면 지금 심심할 때마다 하루에 5% 8%씩 3일 동안 빠지면 한 15%에서 24% 정도 빠지고 일주일 정도 빠지면 30에서 40% 정도 빠지는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전하게 안 깨지거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현금일 거고 그 다음에 종목을 공략한다면 안 깨지는 종목들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아직 반등을 정확하게 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게 없어요. 장대 양봉 안 나왔잖아요. 물론 시간외에서 아마존하고 인텔이 시간외에서 급등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이긴 하지만 오늘 밤에 새벽 4시, 5시, 6시 끝날 때까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아직 안 된 거기 때문에 모릅니다. 잠깐 들어줬다 다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지금 장기 긴축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술주들이 어제 다 급락을 맞았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장기 긴축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국채도 여전히 높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또 전쟁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 나스닥이 계속 떨어져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다 보면 뭐 계속 뭐 365일 맨날 떨어지지 않겠죠. 어느 순간에서는 반등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반등을 줄 건데, 근데 아무래도 좀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고 다우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테마주의 흐름들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약폭과대 종목들은 지금 플러스가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막 그동안 빠졌던 거를 어느 정도 반등을 주려면 예를 들어서 뭐 LB세미콘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플러스 조금 나오는 애들 뭐 루닛이라든지 0.2%, 0.5%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10%, 15%가 반등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0%, 15% 반등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느냐? 아무도 안 합니다. 미국 시장 빠지고 있는데 누가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막 많이 빠진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종목도 많이 빠졌는데 걔네들이 10%, 15% 반등을 주려면 미국 시장이 정확하게 강한 반등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주는 반등이 나와야 되고, 그래도 10에서 15% 반등을 주는 거를 우리가 기대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도 안 하고 저도 안 하지만, 저거 미국 시장 반등 나오면 우리가 기대를 하죠. 미국 시장이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밤에 나스닥이 5% 급등 나왔다. 다우가 뭐 10% 급등 나왔다. 그러면은 그럼 월요일 날에는 10에서 우리나라 15% 종목들 다 반등 나오겠네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소소하게 종목들 한 3에서 5% 단타치기 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종목들로 들어가서 공략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테마주들이 오늘은 뭐 교육주들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어제도 이제 제가 목요일마다 녹화 방송을 뭘 하나를 합니다. 저녁에 그러니까 장 끝나고 하는데 그게 월요일 날 아침에 나가요. 근데 어제도 녹화를 하면서 그 급등주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뭐 이재명 테마주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더라. 하여튼 그런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테마주는 아닌데 어제 얘기했던 종목 중에서 오늘 움직이는 게 국제약품, 한주 라이트 메탈 이런 거거든요. 한주 라이트 메탈. 그러니까 지금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애들은 그래도 움직이기는 움직여요. 국제약품도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애들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단타로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애들은 뭐 공략을 해서 짧게 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왜냐면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뭐 큰 금액으로 지금은 아직은 부담은 되지만 뭐 소소한 금액으로 들어가서 단타 정도를 하는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많이 빠져 있고 좀 만만한 종목들이 가스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일단 뭐 내년에서는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선거철에 맞춰가지고 뭐 지금 인물주들도 움직이긴 합니다. 그런 쪽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다고 말씀드릴 뭐 금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들 뭐 최근에 뭐 네옴시티 관련주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번 거래 실리고 한번 모양을 만들어놨으니까 조정받으면 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면 지금 뭐 그리고 방산주들도 빅텍서부터 해서 거래를 이렇게 실어놨죠. 거래를 실어놓고 지금 눌리고 있고, 휴니드도 마찬가지 거래를 실어놓고 이게 다 패턴주입니다. 거래가 없이 줄줄줄 빠지는 것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래를 실어놓고 한번 들어줬는데 다시 내려온다? 이게 다 단타로 다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휴니드, 뭐 빅텍, 뭐 한일단조, 뭐 이런 애들 다 지금 거래 실려고 내려오고, 뭐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뭐 포스텍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 한번 실렸다가 들어주고 올려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종목은 다 매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를 갖추거나 아니면 이슈가 다시 불러일으키게 되면 또 움직일 텐데, 어쨌든 유가 관련주가 움직이든 금 관련주가 움직이든 정치 테마가 움직이든 네옴시티가 움직이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움직이든 최근에 거래 실리고 한번 들어줬던 애들이 조정받으면 박스권 생각하면 돼요. 박스권 저점으로 내려오면 또 다시 단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 장세는 되는데, 대신에 방망이를 짧게 잡는 이유는 시장이 바닥을 안 쳤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 정도는 가능한 그런 시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현재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뉴욕 증시는 아직 확실한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에너지 그리고 금 관련주 그리고 또 총선과 맞물리면서 인물주들까지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엘컴텍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엘컴텍입니다. 지금 이 시작 보시면 4%가량 밀려나면서 1,409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 금값은 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엘컴텍 오늘 시장에선 어떻게 공략을 좀 해볼까요? 자, 어제도 2,000달러를 돌파를 했었어요. 2,002달러, 2,003달러인가? 어쨌든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1,993달러에 있는데 이게 10년 가운데에서 가장 고점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가 지금 장기 긴축이다 뭐다 거기다가 뭐 지금 뭐 전쟁 상황들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금값도 이걸로 끝날 것 같지가 않고 근데 엘컴텍은 굉장히 바닥에 있는데 그래서 엘컴텍 어제도 거래를 실으면서 움직이는 거 봤는데 확실히 그 안에 누군가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을 막 5만 주, 6만 주, 10만 주, 20만 주 막 이렇게 막 먹어간단 말이에요. 먹어갈 때는 그러니까 거래가 실릴 때 막 실려요. 아무도 없으면 꼼짝도 안 할 텐데 그렇죠? 막 움직일 때는 어제도 막 시원스럽게 먹을 때는 그냥 뭐 내리 뭐 1시간, 2시간 내내 계속 누군가가 물량을 먹어치우면서 올라갔었다가 지금 오늘 다시 빠지긴 했는데 차트가 전저점이 아직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불안할 때에서는 차트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너무 떠 있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너무 거래도 없고 그냥 막 밑에서 그냥 줄줄줄줄줄줄 그런 종목들 지금 우리나라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미 죽은 종목입니다. 안 움직여요, 그런 애들은 지금은. 거래가 실려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거래도 없이 줄줄줄 떨어진 종목은 그냥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아무도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근데 이렇게 거래가 실려 있는 종목은 또 조만간에 또 거래에 실리고 갑자기 또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8.9% 갑자기 튀었는데 원래 엘컴텍 같은 이런 테마주들은 뭔가 이슈가 딱 불어닥치거나 아니면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쓰게 되면 10% 이상 잘잘잘 뛰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점 매수만 잘하면 될 종목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안전한 종목으로 계속 제가 자주 종종 가지고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가격 전략은 또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엘컴텍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지난 16일 퍼스텍 3,700원에 접근해 봤고요. 16%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7일에는 현대로템 27,400원 제시해 주셨고요. 3%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8일에는 포메탈 3,795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19일과 20일 퍼스텍 동일하게 3,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각각 8% 그리고 3%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에 퍼스텍 다시 한번 3,800원에 접근해 봤고요. 3%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4일에는 엘컴텍 1,320원 매수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25일에는 다시 한번 퍼스텍 3,700원에 매수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장이 또 빠져 있다 보니까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6일에 엘컴텍 1,320원 다시 한번 접근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현재 미도달한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151.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표적 종목들의 상황 함께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좀 많이 빠져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주 표적 종목들의 상황은 어떤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뭐 심심할 때마다 종목들이 8%씩 빠지고, 물론 뭐 영풍 재지라든지 대한금속처럼 저반가 간 거는 뭐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뭐 몇몇 종목들이야 지금 뭐 3, 4일 만에 뭐 50% 박살난 애들, 뭐 한가 맞는 애들, 그런 애들을 제거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뭐 심심할 때마다 5%, 8%씩 떨어지거든요. 안 떨어져도 2, 3%씩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잠깐 반등 줘도 문제가 오늘, 그러니까 제가 축구로 비교해드렸죠. 2골 넣으면, 그러니까 2% 올라가면 그 다음날에 5% 떨어지고 5골 먹히고 2골 넣고 5골 떨어지고 5골 먹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종목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반등을 줘도 먹은 것 같은데도 만약에 운이 좋게 먹은 것 같아도 안 팔면 도로 떨어지고 저점이 더 깨지고 뭐 어제도 그저께도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급락하는 거 장난 아니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에서 에너지 관련주, 그러니까 흥구석유, 급동유화, 뭐 GSE 이거 다 에너지 관련주 쪽이죠. 이런 쪽 애들 물론 떠 있을 때 공략하면 안 됩니다. 또 바닥에 있을 때 얘기했던 종목들이에요. 바닥에서 되게 많이 갔어요. 막 100%, 120%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그쪽을 추천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쪽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근데 지금 물량이 없다라 그랬죠. 이것도 얘기한 지가 9월 달이었나 10월 달이었네. 10월 한 11, 12 요때에서 얘기했던 건데, 물론 그쪽을 추천하진 않았지만 그게 움직이면 이제 방산주를 공략해라, 금 관련주를 공략해라. 그래서 계속 지금 안 깨지고 수익 발생 계속 수익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지금 뭐 반도체에서부터 해서 로봇 관련주, 2차 전지, 지금 제약주 엄청 많이 빠졌죠. 엄청 많이 빠져 있는데 좀 안전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지금은 안 깨지는 것도 돈을 번 거고요. 물론 먹고 팔고 했었으면 뭐 더 좋았겠지만 지금 안 깨지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장에서는 굉장히 체감이 좋은 이런 상황인데, 오늘도 보니까 뭐 주성의 하나마이크론 고점에서 이제 드디어 슬슬 흔들리는 것 같고, 2차 전지주들 뭐 반등을 지금 주고는 있는데 어제까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을 주는데 반등을 줘봤자 코스모학 1%, 에코프로 0.4%, 에코프로 BM 0.9% 지금 반등 중입니다. 어제 그저께 5%, 8%, 5%, 8%, 그 전부터는 계속 5% 빠지고, 그 전에서는 8% 빠지고 10% 빠지고 누적적으로 40%, 50% 빠졌는데 0.5% 올라갔다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도 지금 계속 불안하고, 그럴 때는 이제 테마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그런 테마주들로만 위주로 요즘에서는 얘기를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에 퍼스텍을 좀 드렸었는데, 이때는 이제 방산주의 흐름들이 좋았었죠. 자, 월요일 날에 드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났는데 이날 올라오면서 수익 달성을 하고 다시 밀린 건데,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많이 안 팔았으면 이제 손실일 거니까 어차피 뒤에 또 추천한 거 있으니까 그걸 보도록 하죠. 수익 달성을 한번 했던 종목이고, 자, 화요일 날에서는 엘컴텍이었는데요. 매수가 미돌다 됐죠. 1,320원.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얘기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수요일 날, 자, 퍼스텍. 이제 수요일 날 드렸을 때에서 이제 퍼스텍인데, 수요일 날 이제 3,700원대에서 사실 가격이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흐름이 강했거든요. 근데 확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지금 가격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휴니드도 빠지고, 빅텍도 빠지고, 퍼스텍도 빠지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한 요 정도까지만 빠지면은 거의 바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를 깨진다 그러면
에코프로 하한가 가고 삼성전자 20% 빠지고 그런 이제 폭락 상황이 나오면은 얘도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여기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한 100에서 200포인트 정도만 빠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빠지는 게 100에서 200포인트가 뭐 하루 만에 빠진다. 그럼 폭락이거든요. 완전 폭락. 그러니까 전 종목들이 막 다 한가 가는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박살나지만 천천히 지수가 빠지면 이런 애들은 박살이 안 납니다. 이런 애들 박살이 안 나고요. 오히려 이런 애들 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빅텍도 보면은 자, 전저점 자리 60에선 지지하죠. 여기까지 밀리느냐 안 밀리냐의 관건인데 거래를 실어놨고 조만간에 이제 여기를 지지하고 빅텍도 이렇게 튈 것 같아요. 이렇게 튈 것 같고 자, 휴니드도 최근에 강했던 종목인데 이건 이미 강하죠. 여기까지 밀릴까 싶기는 한데 웬만하면 잘 안 밀리고 여기서 이제 조만간에 모양 잡고 다시 튀거나 그리고 한일단조도 비슷해요. 퍼스텍하고 근데 퍼스텍은 한 번 더 깨진 종목이 얘는 지지하고 있는 종목인데 다음 주에서 얘도 여기 전저점 자리나 아니면 전에 전저점 자리 이런 자리를 지지하면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퍼스텍도 그 전에 이 전저점 자리를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4개 종목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누가 제일 꼴등이냐? 퍼스텍이 제일 꼴등입니다. 그럼 누가 제일 1등이냐? 한일단조나 빅텍이나 뭐 그런 애들이 되겠죠. 한일단조가 아니죠. 휴니드나 빅텍이 되겠죠. 그리고 퍼스텍하고 한일단조하고 비슷비슷한데 지금은 한일단조가 좀 더 강한 것 같고 근데 빠질 폭으로 보게 되면은 다른 애들보다는 얘네들이 좀 적고 그러니까 저쪽 애들이 무너지면은 이쪽도 무너지겠지만 무너지기보다는 쟤네들도 이제 거래량을 봐서는 빅텍도 조만간에 튈 것 같고 쟤들 튀면 얘도 이제 3,000원 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튀거나 그러니까 오늘도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바닥인지 다음 주 월화수가 바닥인지는 빅텍이 급등하는 날, 휴니드가 급등하는 날 그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급등하는 날 추가 매수하면 되는데 지금도 추가 매수는 되지만 분할로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추가 매수 할 거면 지금 8% 정도 빠져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자리가 한 6에서 7% 정도 남아 있으니까 빅텍하고 휴니드하고 한일단조하고 이쪽 애들이 급등이 나오는 날 그때 추가 매수하면 다시 얘는 3,700원, 4,000원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차트가 죽은 건 아니에요. 차트가 아직 살아있는데 얘만 좀 약한 것 같아요. 일단 한일단조까지는 잘 버티고 있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직 희망적이니까 다른 애들 저점 무너지거나 고점에서 박살나고 있거나 잠수 타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거래 실린 종목이 좀 낫다는 거. 자 그리고 엘컴텍 26일 날에 말씀드렸던 건 뭐 이따가 얘기해 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뭐 바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급등명중 종목도 살펴봐야 되는데 자, 2개 먼저 살펴보고 어차피 얘기했던 거니까 똑같아요. 어차피 엘컴텍하고 퍼스텍인데요. 자 엘컴텍 자 최근에 이거 얼마 들었었더라? 1280원에 들여가지고 30% 가까이 넘게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밀려있죠? 모양이 이쁘죠? 전저점 지지하죠? 가격 전략 어제보다는 가격 조금 더 올릴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시고 자 그리고 퍼스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다시 매수해야 되는 자리로 왔는데 빅텍이 움직여야 됩니다. 휴니드가 움직여야 돼요. 과거 작년 이때에서도 12%는 깨졌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8% 정도 깨지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때 당시도 여기 바닥에서 그때 당시 12%가 깨졌지만 결국은 30% 수익이 내줬고 여기서는 72% 수익이 냈던 종목이니까 얘도 이제 여기서 전저점 자리. 그래서 빅텍하고 휴니드하고 한일단조가 움직인다 싶으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빅텍이 한번 더 빠지면 얘도 한 6%는 더 빠지니까 지금 들어가자마자 6% 더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자면 들어가면 되고 6% 더 빠지면 저는 안 돼요. 저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매수 타임을 다시 노리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엘컴텍. 자,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눌림목인데요. 자, 상승을 했죠. 상승하고 이제 눌림목을 주고 이제 여기서 계속 지지합니다. 61선, 21선 계속 깔고 있죠. 그리고 어제 거래량들이 좀 실렸는데 누군가 안에서 일단 물량을 계속 일단은 드리블을 잘 하고 있어요. 접전도 안 깨고 그래서 금값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수 가격은 어제까지는 1,320원인데 그렇다고 너무 올릴 수는 없고 1,350원으로 한 30원 올려보겠습니다. 1,350원. 가격이 장중에 들어오면 공략하면 되고 안 들어오면 이제 월요일 날 봤을 때에서 미국 시장이 또 흔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 몰리면서 이쪽에 이제 양봉이 나오고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애들 있죠. 이게 지금 거래 실린 게 지금 누군가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데 주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얘네들이 조만간에 이제 양봉을 세우면서 다시 거래에 실리면서 이걸 확 하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서부터 이제 내려오면 1,350원이 됐든 하여튼 뭐 조금 일찍 산 사람들은 한 1,400원대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근데 아직 오늘 뭐 거래가 실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장중에 거래가 실리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거래가 실리는 게 아니고 또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니까 중심 이동을 보더라도 다음 주가 돼야 움직일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돼야 움직일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냥 최대한 저점 매수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중바닥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죠. 한번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들어주고 밀렸으니까 이제 여기 지지하고 양봉 나오면 이렇게 보면 이중바닥처럼 보일 거고 지금은 그냥 눌림목이에요. 상승하고 눌림목이고 근데 거래량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거래량을 봐서는 이것도 한번 계속 잘 지켜보며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 보고 있으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 종목들 뭘 들어갔다가 막 20%씩 깨지고 막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20%씩 폭등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테마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테마 장세, 테마 흐름에서는 이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거래량이 있는 뭐 고점에 떠 있는 종목도 아니니까 그리고 쫓아갈 것도 아니잖아요. 1,350원 이 정도 내려오면은 오늘 한번 이 종목을 잘 노려보자. 그렇게 해갖고 계속 단타를 하다 보면은 수익이 쌓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 종목 퍼스텍이 아니고 엘컴텍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엘컴텍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로는 1,350원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종목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실 텐데요. 종목 대응이 필요하다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이커머스 먼저 함께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15% 굉장히 큰 낙폭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2,915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자상거래 유통 쪽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글로벌 내에서 신규 사업부로 시작을 하면서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관련주로 묶이기도 했는데요. 가장 최근 좀 기사로 지난 8월자 기사 보면 경영권 분쟁 소송에 엮이면서 약세를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15% 이상 밀렸기 때문에 우리 상담자님께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7,60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뭐 단기 매매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냥 가지고 있는 방법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차트를 보니까 매수 가격이 여기죠. 7,600원. 7,600원에서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60%. 손절 대응을 할 수가 없죠. 5%, 6% 손실이면 그냥 잘라버리고 장이 좋아지면 다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자,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도 뭐 카카오만큼 빠졌죠. 70% 넘게 빠졌고 최근 들어서도 뭐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이고 어제 21% 들어졌다가 지금 다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보유만 됩니다. 거래량이 없죠. 거래라도 여기서 많이 실려 있으면은 패턴주로 공략을 해서 전진바이오팜 같이 이렇게 거래가 실리거나 그러면 전진바이오팜 이렇게 얘도 지금 바닥을 계속 그동안 빠졌던 종목인데 그래도 얘는 특징이 그래도 바닥에서 좀 들어주잖아요. 근데 걔는 계속 바닥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IS 이커머스라는 종목이 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잖아요. 이때 당시도. 거래가 없고 계속 바닥을 다지죠. 그러다 거래가 듬성듬성 실리면서 우상향으로 다더니 여기 거래에 실리니까 폭등을 하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이 거래량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만약에 손실이 적으면 지겹잖아요.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그냥 손절해버리고 현금 갖고 있으면 되는데 손실이 5%밖에 안 되면 60%가 됐으면 그냥 가져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횡보를 하든 또 계속 내릴 수도 있는데 횡보 많이 빠졌으니까 손절보다는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나중에 거래가 실릴 때가 있을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지나다 보면 전진바이오팜처럼 갑자기 거래가 팍 실리면서 급등을 하면 그때서부터는 얘가 이제 추세 전환 내지는 이제 뭔가 바뀌면서 상승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는 추가 매수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냥 보유만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퍼스텍 3,800원에 비중 40%입니다. 비중은 40%시고 퍼스텍.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예. 다시 3,000원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추가 매수할 거면 3,000원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고 예, 예. 지금 비중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빅텍하고 휴니드하고 한일단주가 너무 말도 안 되듯이 막 급락하고 무너지면 이거 3,000원 깨질 때 손절해야 됩니다. 예, 근데 뭐 빅텍하고 휴니드하고 한일단주가 무너지질 않고 쟤네들이 잘 버티고 그러면 흔들면 더 사면 돼요, 그냥.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쪽을 보라는 얘기죠. 왜냐면 얘보다 3,000원에 가면 그때 되면 3,000원 추가할 때 추가하면서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빅텍하고 한일단주하고 휴니드가 얘보다는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 예, 예. 거래량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그럼 강한 애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럼 걔네들이 살아날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빅텍이 10% 20%가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얘를 그때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예, 예, 예. 근데 예상은 안 무너질 것 같아요. 빅텍도 그렇고 예, 예. 휴니드도 그렇고 왜냐면 지금 전 세계가 화약고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냉전 내지는 새로운 또 전쟁의 시대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평화의 시대에 끝났고 지금 전 세계가 그 군비를 다들 증강시키고 있고 뭐 아시아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 보면은 이런 이제 미사일 관련주, 방산주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적은 확실히 좋아질 거라서 그래서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빅텍하고 스페코하고 뭐 한일단주하고 휴니드하고 이런 애들이 급등이 나오면 그때 예.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중간 시황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앞서 다양한 상담들 이어가 보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인 엘컴텍 지금 이 시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량 밀리면서 1,396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시해준 매수가는 1,350원이기 때문에 장중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흐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은 어떤지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수부터 보실 텐데요. 0.5% 강보합권에서 소폭이지만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2,310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좀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소폭 상승하는 종목들도 눈에 좀 띄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1.8%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 0.83%가량 밀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은 줄었다라는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실적이 좀 발표가 되긴 했지만 어제 주가도 5%가량 밀렸고요. 오늘도 1% 가까이 장 초반에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량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좀 높여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750선 넘어서서 752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포스코 DX가 8%가량 상승하면서 46,0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추풍 낙엽처럼 2차전지 관련주들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2시 이후에 2차전지 대형주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하락하면서 62만 원 선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 1% 그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62만 8천 원 선에서 현재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5분 지났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가 좀 추가로 하락했기 때문에 장 끝까지 이 흐름 유지할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이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 선물이 플러스입니다. 한 며칠 동안 빠져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텔하고 아마존 실적이 시간 내에서 급등을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차트를 보면 일본 증시가 오늘 지금 1% 강세를 보여주거든요. 오늘 코스닥도 우리나라 1%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나쁜 모양은 아니에요. 일단 하반 경직을 보여주려는 흐름이고, 요즘 좀 지지를 해서 다음 주 월화수 타이밍에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만약에 일본 시장이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들어줬다가 이렇게 이거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상이면 만약에 일본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얘네들이 일본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반등 줄 거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장이 바닥쳤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반등 주는 척하고 또 빠질 겁니다. 반등 주는 척하고 또 빠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중요한 거는 단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물어보면 됩니다. 왜 되느냐? 지금 뭐 일본 시장이 오늘 뭐 축풍화처럼 어제처럼 막 떨어지고 저점이 깨지는 게 아니죠. 미국 선물은 또 플러스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많이 빠졌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자체적으로 보면 오늘 급락 나와요? 아니죠. 하반 경직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반 경직을 주려는 모습만 나와도 테마주들과 낙폭과대 종목들은 반등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단타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먹으러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에서 이제 손절하는 사람들 늦었죠. 지금 손절하면 손절한 다음에 반등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절한 자리 나는 한 30%에서 손절을 해버렸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그게 20%로 낙폭이 줄어버려요. 그러면 미쳐버리죠,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은 손절하는 거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반등이냐? 지금 반등을 쳤느냐? 아니요. 반등 주는 척하고 또 빠질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본격적인 확실한 정말 드라마틱한 반등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시작됐다는 말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단타는 된다. 이유는 지금 일본 시장이 지금 양봉을 거쳤고 우리나라도 많이 빠졌다고 아래 꼬량지 달면서 이걸 이제 느낌은 하반 경직을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내지는 그 과매도라 그러죠. 약간 과매도와 같은 느낌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너무 과매도는 말 그대로 이 정도 적당히 빠져야 돼.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너무 싸졌다. 이런 이제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차트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완벽한 바닥은 아니에요. 또 반등 주척하고 또 빠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양만 만들어줘도 종목들이 반등을 줘요. 그래서 다음 주 주초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 매매는 당분간은 됩니다. 그러다가 또 시장이 또 갑자기 미국 시장이 또 확 무너지거나 일본 시장이 무너지면 다시 또 현금화하고 있다가 아니면 또 단타를 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충분히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전략을 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를 치라고 했는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런 모습이 잠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나오게 되면 단타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종목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종목들이 뭐 3%, 5% 단타 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 올라가기를 바란다면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강한 계속 반등을 줘야 되는데 어제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니까 오늘 밤이라든지 뭐 다음 주 월화수 타임에 그런 모습이 나오면
좀 더 뭐 좋은 얘기는 여러분들 해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늘 저녁을 확인해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나스닥 선물이 일단은 좋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대한 따른 단타, 그러니까 방망이 짧게 잡고 단타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좀 길게 대응하려는 분들은 더 참으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종목들이 어쨌든 반등을 주고는 있어요. 지금 뭐 자동차도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 2차 전지도 아까보다 더 세졌어요. LNF 4%나 반등 나오고 코스모학 2.6% 반등 나오고 에코프로 2.4% 반등 나오고 근데 쟤네들 40% 빠졌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2% 3% 반등 나오는 거는 의미가 사실 없죠. 한 15% 반등 나오면 의미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좀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테마주들, 패턴주들, 낙폭과대 종목들 뭐 보시는 분들은 뭐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장이 또 많이 밀리고 있고 어디까지 밀릴지 아직까지는 또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홀딩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95% 강보합권이고요. 42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을 좀 부합하긴 했지만요. 전망이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철강 부진의 사업 전망이 좀 부정적으로 전망이 된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이슈가 또 노조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종 조정 합의 같은 경우에 30일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날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파업권을 얻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도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5%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자, 50만 원에 사서 지금 손실만 볼게요. 몇 프로 정도 손실이 나 있는지. 손실은 10%는 안 넘어가는 것 같네. 넘어갔네요. 16%나 되네요. 사실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대형주인데도 16%가 깨집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덜 깨진 거예요. 이틀 만에 16% 깨진 종목도 많고요. 뭐 일주일 만에 30% 깨진 종목도 지금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깨진 것 같은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이 바닥을 친 건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잠깐 들어주는 거예요. 잠깐 들어주는 건데 미국 시장이 좀 강하면 월요일도 이어질 거고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별로 안 강하면 월요일 날에 일부 시장 다시 빠질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들고 있으세요. 보유하고 있다가 한 46만 원, 7만 원쯤 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미국 시장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강하게 갑자기 긴축을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장기 긴축 얘기 나왔거든요. 장기 긴축 얘기가 사라지고 뭐 국채 가격도 확 떨어지고 뭐 전쟁도 마무리가 됐고 뭐 금리 인하 시행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는 더 사야죠. 50만 원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50만 원 전에 다시 걸리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반등 주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종목들이 로봇주들도 그렇고 반도체들도 아까보다는 좀 더 빨간색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2차 전지가 지금 일단 강하고요. 그래서 얘는 2차 전지 섹터에 움직일 때 움직였던 애니까 그래요. 지금 종목들이 그래도 빨간색. 아까는 1% 2% 넘어가는 애들이 많이 안 보였는데 지금은 4%짜리도 꽤 보이네요. 낙폭과대 종목들 반등 주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 45만 원, 47만 원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더 갖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롯데관광개발이요. 롯데관광개발. 네, 매수가가 1,650원이에요. 네. 20%거든요. 언제 사신 거예요? 예, 어제하고 그저께 조금 나눠서 샀거든요. 어제하고 그저께 반등을 이미 어느 정도 줬는데 거기서 사셨어요? 네, 못 지금, 팔았어요. 좀 자, 더 간다고 네. 네, 생각하고 좀 갖고 있었거든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은 지금 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빠진 다음에 여기 전저점 지지하고 공략할 거였으면은 10월 23일 날 월요일 날 요날 양봉 때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종목을 어느 정도 반등을 준 상태에서 그것도 바닥에서 14% 네. 15% 올라간 상태에서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네, 떨어지면 매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진 다음에 양봉 나올 때 공략을 하면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근데 저항대 지금 11,000원대 걸리는 자리인데 네. 지금 장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오늘 코스닥이 1% 반등을 주고 뭐 코스피도 플러스로 지금 바뀌었고 그 월요일 날에 이렇게 양봉이 한번 더 나오는 상황이 나와주면 그렇다고 해서 네. 우리나라 시장 바닥친 건 아닙니다. 네네. 바닥치려면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줘야지 우리나라 시장이 2,400으로 반등을 줄 텐데 아직 그런 네. 흐름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 종목이 반등을 주는데 한 네. 번은 11,000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11,000원 네. 돌파할 확률 반 아니면 다시 재차 하락해갖고 다시 9,900원 이하로 떨어질 확률 반. 아,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다가 네. 어차피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시장이 만약에 월요일장에서 흔들린다 싶으면 바로 그냥 손절해버리고요. 네네. 월요일장에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시장이 되게 강하면 11,000원 돌파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만 아주 강한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냥 네. 수익에서 빠져나오세요. 네. 그리고 저 제주도에 그 중국 그 전세기가 뜬다고 그래서 다음 달부터 항공편 증편도 되고 그래가지고 혹시 그게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시장이 더 먼저예요. 아, 시장이요. 그렇죠. 시장이 먼저기 네. 때문에 네네. 뭐 그런 호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급락할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뭐 그런 전세기 얘기가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와도 네. 과거에서도 이제 뭐 풀리고 그럴 때에서도 기사에 나왔던 얘기인데 중국 사람들은 자국 비행기를 그냥 이용한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우리나라 그거하고는 어쨌든 뭐 관광 개발 관련주 쪽이니까 뭐 그런 게 이슈가 되면은 연말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시장이 일단은 회복이 되고 나서 그때서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전화 상담 이어가 봤습니다. 아마 우리 상담사님께서는 월요일장이 가장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보유하고 계시다가 월요일장이 흔들릴지 혹은 반등을 줄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이지윅 스튜디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1.2% 그래도 나름 강세 보이고 있고요. 2,3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고요. 한번 테마를 형성했다가 시세를 좀 우르르 낸 뒤에 다시 한번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애플과 구글에서 이 VR 기기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솔솔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3,02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 50%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자, 이렇게 생겨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재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종목인데 이거를 질문을 주셨네요. 어차피 물린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00원대 사셨으면 지난달쯤에 공략하신 것 같아요. 계속 밀리면서 저점이 깨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갔었으면은 이 저점이 그러니까 들어간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들어가면은 이렇게 당하기가 쉽죠. 왜냐면 얘네들이 매집을 하고는 있는데 얘 매집이 끝이 어딜지를 알 수가 없죠. 이거를 더 떨어뜨리고 더 떨어뜨려가지고 이 매집이 300원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까. 500원이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거래가 실리면 여기 보면 폭발적인 거래가 실렸을 때에서부터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3,000원대에 들어가서 여기가 거래가 실릴 줄 알고 들어갔으면 거래도 안 실리고 저점이 깨졌으면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근데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매집은 하는 흔적은 지금 보이는데 정말 운이 없으면 한 5년 걸립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진짜로 막 500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바닥에서 나중에 500원에서 5,000원 가겠죠. 10배. 500원으로 내려온 다음에 뭐 10배를 갈 수도 있고 뭐 10,000원 가면 20배 갈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자금의 한계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거래가 없는 이렇게 슬슬 흘러내리는 종목은 피해야 될 종목이에요. 왜냐면 시간도 아깝고 자금도 뭐 계속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진 대로 불안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손실이 작으면 지금 18% 정도 손실인데 그래 10% 안쪽으로 줄어들면은 일단은 이거를 현금화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빅텍처럼 거래가 실려 있는 이런 패턴, 거래에 실려 있는 이렇게 머리를 들어주고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공략하는 게 나아요.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지금 뭐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애들이나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이거 말고도 아까도 뭐 국제화품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도 거래를 실리고 그다음에 움직임이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뭐 정치 테마주에서도 몇몇 애들이 지금 거래에 실리고 이렇게 모양 만들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찾아서 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으니까요. 요거 위직 스튜디오는 10% 안쪽으로 줄어들면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시장이 계속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반등을 주는 흐름들이 좀 잡힙니다. 그래서 테마주 매매하는 데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시장 바닥치는 데에서는 다음 주 방송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대응 전략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예측대로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반등을 좀 주곤 있지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고요. 투자하실 때는 방망이 짧게 잡고 단기 매매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엘컴텍 그리고 매수가는 1,3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